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경찰 조사, 향후 수사 방향은입니다. 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최대주주죠. 김모 씨가 어제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라고 해요. 어떤 혐의입니까? 예,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이 금융정보 분석원이 이 화천대유 금융거래에 수사한 점이 있다면서 경찰청에 이제 공문을 보냈거든요. 예. 이제 그로부터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요. 이 금융계좌 분석 그리고 관련자 조사를 끝마쳤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미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고요. 어제는 이제 대주주인 김모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모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이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렸는데요. 이 돈의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현재 경찰은 이제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조사를 통해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만약 혐의점이 파악된다면 이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이 돼서 화천대유의 이 금융거래 내역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김 씨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김모 씨는 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건 정상적인 작은 거래다. 이 해당 금원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나 불법은 없었다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화천대유를 둘러싼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대주주 김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금 그리고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28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김모 씨는 이 기본적인 퇴직금이 이제 5억 원인데다가 당사자가 산재를 입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고요. 특히 정치권의 로비를 하거나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라는 점을 불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이 보상 업무를 맡았는데요. 예. 아직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모 씨가 화천대유의 그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한 고위 전관 변호사들을 좋아하는 형님으로 언급을 하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김모 씨가 이 한 경제지의 이제 부국장 출신인데요. 예. 그 법조계에 이제 출입을 하면서 나름 이제는 그 법조인들과 친분을 쌓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발언을 보면은 이 정신적으로 많이 조언해주는 좋아하는 형님들을 이제 자문으로 모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내 돈도 아닌 회사 돈으로 1인당 최고 연 2억 원의 자문료를 주면서 이 법률 자문이 아닌 정식적 조언을 얻으려 이 좋아하는 형님들을 자문으로 모셨다?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 실언인지 아니면 밝혀지지 않은 내막이 있는 건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좀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 뉴스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나도 좀 이렇게 이런 동생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이제 농담처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예, 일단 경찰은 화천대유뿐만이 아니라 이 천화동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의혹을 두고 이제 이미 여야 간에 서로 고소 고발을 주고받을 만큼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이제는 돼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특검 도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서 사실상 특검과 마찬가지로 별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이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대유와 천화동인 모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만큼 뭐 특검이든 뭐 합동특별수사본부 등 하여튼 별도의 수사처를 꾸려 이를 수사하지 않을까. 뭐 계속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한 5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위드 코로나는 그대로입니다. 자, 5일간의 그 추석 연휴로 인한 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예,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432명을 기록한 후에 24일에는 3,2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이후 25일에는 2,771명, 26일에는 2,383명으로 연일 2,000명대를 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마 추석 때 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결국 코로나19 확진율을 높일 거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그대로 수치에 반영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최근 김부겸 이 국무총리 역시도 예상은 했지만 지금의 확산세는 매우 놀랍다라고 하면서 연휴로 인해 다소 인하되었을 수 있는 이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르면은 10월 안에는 그 위드 코로나 즉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뭐 가능할까요? 예,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이제 확산세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당초 계획한 이제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 입장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김부겸 총리 역시도 확진자 급증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에 추진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아마 이는 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할 때 더는 이 지금의 이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말에 이 위드 코로나를 목표로 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6일 그 이제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이 중대본 회의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이른바 3차 접종이죠. 부스터 사용을 곧 시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백신 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이제 확대하고요. 또 오는 10월 초부터는 1차, 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 예방접종 완료율을 더 높여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는 결국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이 부스터샷과 접종 간격 단축을 통해 오는 10월 안에는 이 접종 완료율을 70%로 조기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추세대로라면 뭐 오는 10월 말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되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이 새로운 삶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 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이승기 변호사 어젯밤에 그 민소매 티 입고 주무셨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원래 좀 얇게 입습니다. 이제 날이 추우니까 예. 두껍게 입고 자야 됩니다. 네, 감기 예. 조심하시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